저는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서 교직 이수를 하고 이 시험에 발을 들이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시험은 총 4번을 봤는데요. 재학 중에 1번 보고 졸업 후에는 다른 일을 잠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하반기에 또 잠시 시험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고 3번째 시험에 제가 이제 최시원 선생님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팀을 접하게 된 경로가 제가 영어학 부분에서 계속 감을 못 잡고 있는 중에 원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최진호 선생님 강의를 알게 되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좀 명쾌한 그런 설명 덕분에 좀 감이 잡힌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길로 해서 최진호 선생님 팀을 알게 되고 직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5월 기출 분석 강의부터 이 최시원 선생님 팀의 그 직강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제일 잘했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1차 대비 학습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앞서 2번 봤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와는 좀 제 기준에서는 차원이 다른 좀 이 학습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최시원 선생님 팀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월에 기출 분석 강의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보던 시험의 해에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학원 혜택에 개념 강의를 이제 좀 할인을 받아서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그거 활용해서 개념도 같이 병행을 다시 시작을 해서 기출 분석과 개념 정리를 다시 함께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3번째 보던 해에 기출 분석, 그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모고까지 해서 시험을 봤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번째 시험에서는 아쉽게 후수점으로 1차에서 탈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합격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붙은 해에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사실 상반기에 제가 기간제 교사로 6개월 정도 근무를 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획과는 다르게 상반기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학교 경험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좀 집중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용 공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채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8월쯤부터 다시 개념 복습을 시작해서 9월에 이제 다시 최재원 선생님 팀의 직강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다시 좀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번째 시험, 4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직강에 좀 참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2번째 시험까지는 제가 직강이라는 걸 고려를 전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그냥 혼자서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뭔가 그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스스로 진도도 잘 맞춰서 듣고 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나 분위기 같은 게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준비할 때 이렇게 현장에 참여했던 경험이 좋아서 4번째 준비를 할 때도 9월부터 현장에 와서 아침에 시험 시작할 때부터 해설 강의가 마치는 저녁 시점까지 좀 학원에 남아 있으면서 지구력 같은 것도 좀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노량진에 오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직강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또 나름의 그런 얻어가시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차 대비 학습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분석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시원 선생님이랑 또 최진호 쌤, 김수아 선생님 기출 분석 집은 모범 답안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참고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 삼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기출 분석집들의 목차에 따라서 영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 따라서 개념도 다시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기출 문제집을 단거나 하는 방식을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시험에서는 조금 더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영교론뿐만 아니라 영어학도 마찬가지였고, 일반 영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계속 참여하면서 문제들을 계속 실전처럼 풀어보고 또 다시 되짚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 과정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만약에 현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혼자서 풀 때와 또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풀 때의 긴장감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임어택의 훈련이랑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듣는 것까지 그 체력적인 부분을 스스로 계속 체크하는 그런 연습 확인용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짤막짤막 정리된 요약본 같은 걸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진호 선생님 영어학 원서 강의가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출 분석을 들어가니까 기출에서 다루는 내용의 영역의 내용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건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교로는 최시현 선생님 개념 강의 들으면은 특히 저같이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김 선생님께서 문제랑 모의고사 이제 내실 때 그 해설 자료가 되게 알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 문학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의 논리적인 흐름까지 항상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신의 생각이랑 좀 비교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시험에서 제가 듣기로는 1.2배수, 1.3배수에 속하는 점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2차 준비를 하면서는 약간 희망 내지는 자신감 같은 게 막연하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네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해에 상반기 기간제 경험을 했던 게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약간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 학교 생활을 실제로 짧게나마 해보고 나니까 내가 이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들이랑 또 동료 선생님들이랑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2차 준비를 할 때도 이런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1차 결과와 상관없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최선을 다해서 2차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 시험을 보고 떨어진 다음에 1차 시험 보고 2차 준비를 스터디를 잠깐 했었을 때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간제 자리를 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해두면은 꼭 이게 어떻게든 나중에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올해 합격한 해에도 그 전해에 2차 준비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막연한 그런 2차 준비를 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이 없었던 채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그 교직관을 기초로 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쌓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경험하면서 제가 어떤 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도움이 됐고, 또 그걸 토대로 이제 시책 공부나 또 다양한 유튜브 영상, 또 2차 강의 들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정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내용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한 거를 면접 스터디나 피드백 시간에 이렇게 활용해서 답변을 해보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는데요.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했고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최시영 선생님 팀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다 제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서 개선하려는 고민을 좀 해보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자유도가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따로 스터디를 하진 않았고요. 2차 관련해서는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으니까 많으니까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스터디를 참여를 하게 되고 또 2차 강의도 참여를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참여 이유의 가장 큰 게 강제성 부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스터디를 할 때도 정말 처음에 하기 싫지만 이 스터디를 준비하기 위해서 떨면서 첫 스터디 준비하면서 한번 비참한 기분도 맛보고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흐름 속에 그냥 맡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수험 생활에 적합한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서 그냥 제 기분을 좀 잘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하되 그 일과 시간 중에 뭐 정말 집중이 안 된다거나 하면 그냥 산책을 아주 나가서 돌아다닌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과 시간 중에 자유도를 스스로에게 좀 허용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시험을 4번 보기는 했지만 상반기에는 항상 일을 뭔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건 간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짧고 굵게 한 번에 몰입을 해서 끝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처럼 그런 기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을 조금 적당히 유지하시면서 본인의 생활도 잘 가꿔 나가는 방식으로 이 수험 생활을 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학교 경험을 실제로 해보기 전과 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시험에 빨리 집중해서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은 학교의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이 혹시라도 길어지게 되면은 길어질수록 저는 자기 삶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고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케이스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 생활을 대하는 자기만의 확실한 태도를 유지해 나가시는 게 이 길을 선택한 선생님들께서 무사히 이 여정을 끝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독서면 독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수험 생활 하신다고 확 단절하고 하시기보다는 적당히 스트레스 풀어 가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